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에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던지다. 회사 전 직원이 책을 쓴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을 도전해보자. 평택의 유별난 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전 직원 책쓰기 프로젝트. 뒤죽박죽, 엉망진창, 쉽지 않은 책쓰기 모험. 과연 이 도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내 자신을 언제 되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대학생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소환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쓰기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이 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책쓰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책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같이 한번 책쓰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권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반갑습니다. 책쓰기 프로젝트가 한 달이 지난 시점, 드디어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네. 1월 2일부터 정말 한 달 내내 엄청난 트레이닝을 했어요. 힘든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글 하나 쓰려고 8시간 동안 한 줄도 못 쓰고 그냥 머리 쥐어뜯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 트레이닝을 딱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 글을 써보는 입장에서 보면 난 그게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누가 잘 쓸 수 있겠어.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미친 일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이야기를 써야 돼.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를 주고서 그 주제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고가 주는 메시지,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승전결을 잘 만들어서 좀 작품처럼 어떤 이야기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책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 제목으로 제가 쓰게 됐거든요. 왜 제가 이거를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을 쓰게 됐냐면 제가 평소에 진짜 이거는 있었던 일을 내가 기록하고 싶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로 삶 속에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미 정해지더라고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돼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내가 책에다가 꼭 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정한 법칙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하게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 지금 당신은 바다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바다를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모든 언어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주문을 해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기억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되고 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이런 반복된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루틴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한 가지라기보다는 권 부장님이랑 신대리님의 스토리가 저한텐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 항상 부장님도 얼굴에 미소를 항상 지니고 계셨고, 신대리님도 처음 봤을 때부터 막 눈이 반짝반짝거렸거든요. 막 뭔가에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아, 되게 곱게 자라셨다, 귀하게 자랐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고 했는데, 제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 있었던 두 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글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약간 난 진짜 이런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불만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게 되면서, 그런 글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고 그 두 분을 좀 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어린 시절. 상처는 감출수록 돋는다.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고 약을 발라줘야 낫는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다. 그 무렵 동생은 자폐 1급 진단을 받았다. 자라면서 자폐 증상이 점점 발현됐다. 교복을 입은 무서운 형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비웃으면서 말했다. 야, 저기 병신 지나간다. 병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가끔 입을 떼고 민재 병신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 병신 아니야. 어린이야. 착한 어린이야. 세상이 우리만 미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감정들을 초등학생의 작은 몸과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버텨내야 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내 삶을 관통하는 글을 쓰는 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제 삶이 곧 책을 쓰는 삶이거든요. 지금 너무 한가운데 있어서 막 인생이 막 바뀌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그 순간들, 그리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도 다 꺼내고 있고 감정들도 다 꺼내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과거를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이거 책 쓰는 거는 뭐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이거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 쓴다는 게, 책을 쓰는 게 이 세상에 제 흔적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몇백 부가 인쇄되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이 과정들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좀 해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는 아직은 막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좀 돌아보면서 확실한 건 좀 성숙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떠오르는 다른 사람 글을 읽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과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 직원들은 글을 쓰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과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픈 과거,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과거, 본인 스스로로 보면 금기어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한 직원이 일도 굉장히 잘했고 성실했고 굉장히 밝았어요. 전혀 어두운 과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고 제가 아침에 글을 읽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한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울었어요. 이거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세상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태어난 환경과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기에 왜 하필이면 난 이런 환경과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지 세상을 원망하고 원망했다.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울고 난 후 빨개진 눈처럼 나의 가슴에도 멍이 들어만 갔다. 이 삶이 정말 꿈이길 바랬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마음에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래봤다. 이런 가혹할 만큼의 인생의 여정을 과연 누가 주었을까? 감동적인 순간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글로 정말 써도 될지 좀 고민 끝에 글로 쓰기로 결정을 했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저의 이야기를 가슴 아파해 주시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가감히 눈물을 흘려 주었다는 사실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조금 전에 말했던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 그때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던 전혜영 실장의 두 눈에 진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제가 봤었거든요. 당시 카메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닦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지금 사실 안 잊혀져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그때 신영재 대리도 정말 저의 이야기를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많이 울어줬던 순간이 전 지금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저의 좀 응어리진 부분들을 많이 비워냈었거든요. 정말 많이 비워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책 쓰기를 통해서 아주 조금 남아있던 응어리조차도 모두 비워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동기는 저의 식어있던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여행 중이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아내 처갓집에서 하루 묵고 이제 제주도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전날 저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서 그 대표님하고 저희 직원 몇 분이 같이 이제 책쓰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 해서 아침마다 모여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들을 자료들을 올려주는 것들을 보고 제 마음 한구석에 저도 언젠가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그래도 나이 50은 돼서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나도 5년, 10년 뒤에 할 걸 3년, 1년 그리고 지금으로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책 쓰기에 대한 나의 계획이 5년, 10년은 당겨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모임에 나도 참석하고 싶다라는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저의 책은 이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곳 안성으로 오게 되고 또 평택으로 오게 되고 제가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땅을 사고 팔고 그리고 내 땅을 살려다 보니까 모든 현장들을 정말 내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막막했던 부분을 많이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지역의 땅을 사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땅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의 막막함을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그런 막막함을 실제 땅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좀 쉽고 편안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공주야, 너한테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확신이 묻어났다. 용인의 평택 삼성 반도체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똑같은 투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거야. 형이 삼성 반도체 주변에 땅을 산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2018년 말부터 우리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원산에 가서 부동산도 다니고 현장을 방문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조금 바뀌었다고 하면 조금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책을 읽을 때도 나는 독자로서의 글을 읽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책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차도 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목차로 어떤 글을 뽑아냈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서 이것도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걸 얼마 만에 팔고 다음 땅을 사면 얼마 만에 팔고 근데 이 땅을 내가 이미 처분했지만 그 내 땅을 산 사람이 또 내가 책을 쓰기 전에 팔려서 그 책의 스토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책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제가 하는 일들이 이걸 또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책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책 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처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우리 회사는 전 직원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저한테는 진우 너가 아직 책 쓰기를 하기에는 아직 인풋이 부족해 그런 말들을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직 많이 못 믿으시는 건가? 그런 마음에 너무 좀 안에 알 수 없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나도 아버지한테 나도 책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 책 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쓰고 있는 책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의 책은 아버지에게 배웠던 인생의 가르침을 제 스토리를 통해 풀어나가는 책을 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많은 가르침을 책에 녹여낼 수 있어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보통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교훈과는 다른 성공한 아버지의 특별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특별한 책이에요. 장로님 고민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씀해 주셨다.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지. 결국 잘하는 일이 정답이군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 좋아하는 건 다 있잖아. 하지만 그걸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넘어야 할 건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한 수 위인 이 분야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싶을 만큼 능력을 갖추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되지만 그것을 내가 최상위의 실력을 갖출 정도로 잘해야 하군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기회가 많아. 만약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하지만 단지 좋아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직업으로 삼기에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해. 그러면 이제 글을 계속 써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 책 쓰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면서까지 책 쓰기를 해야 하니 그 순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글쓰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는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과 글 쓰고 난 후에 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어려워했었는데 근데 책 쓰기를 하고 난 후에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나의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내 생각이나 신념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에 대한 확신감과 없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심했던 성격이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책을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막 엄청 애정 있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회사가 너무 좋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회사에 애정이 깊은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회사를 좋아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회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의 책을 좀 써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쯤 우리 회사는 꼭 워크숍을 간다. 그날은 전 직원
전직원이 준비해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의 1년 목표이다. 즐거운 워크숍 일정들을 다 보내고 나면 목표 나눔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정말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긴 시간을 고민해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목표들,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나태한 나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다. 이 모습으로 워크숍을 가고 싶지 않았고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책을 읽고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바꾸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부터 생각했다. 나는 너무 나태하고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바꾸고 싶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아니라면 글쓰기는 진짜 도전을 아예 안 했을 것 같고 내가 글솜씨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너도 할 수 있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들 재밌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뭐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너의 그 성장 과정들 그리고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버릴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많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렇게 마인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맺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 남편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어려워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는 에세이집으로 제가 바꿨는데 저의 책은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본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사실적으로 하는 책이라 그냥 일상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뭐 어려웠거나 즐거웠거나 감동적이었던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먼저 우리 직원들의 글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먼저 했고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뭐 나이에 따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삶들을 극복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는 정말 과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미래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 항목에 처갓집 지어주기가 적혀 있었다. 여보, 처갓댁에 집 지어주기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집 꼭 지어드릴 거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잖아. 집도 40년 이상 된 것 같고 명절에 갈 때마다 식구들은 많은데 집이 좁아서 잘 데도 없어서 내가 꼭 집을 다시 지어드리고 싶어. 당신 버킷리스트라면 이루어지겠지?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집 짓는 동안 친정 식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다 짓느냐만 물어봤다. 우와, 제대로 지었네. 그냥 시골집을 짓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이루어졌네. 완성된 친정집을 보며 남편이 한 말이다. 현재 동네에서 가장 멋진 집이 친정집이다. 친정 아빠는 다 지은 집을 보며 너무 흐뭇해하셨다. 친구들 모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기뻐하셨다. 예전에 편지도 써봤고 일기도 써봤고 육아 일기도 써봤고 써봤는데 이 글쓰기는 또 다른 장르인 것 같다라는 되게 마음이 들었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였고 좀 제 자신이 시간을 혹시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 그 시간관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 때 그전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 사람에 대한 부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는 마음이 들고 좀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좀 말에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확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무리에 있으라는 성공 법칙에 어떤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요즘같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표에 너무 높은 목표치를 주는 것보다 나도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무리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또는 책을 읽는 독자들의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공을 하고 싶지만 정작 그들의 위치가 또는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끔 하는 그런 책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대표님과 성공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3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무리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놓은 책이고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독서는 글쓴이를 알기에 최고의 수단이다. 내가 되려는 모습의 주인공이 글쓴이라면 그 책을 꼭 읽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닌 꼭 여러 번 읽어야 한다. 부자들이 모여있는 이 오픈마인드 그룹에서 또 다른 부자들이 방문하여 새로운 만남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성공한 직원들의 성공 방법과 이야기 또한 그들의 책을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은 많은 책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부자들의 그룹에 참여하면 된다.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은 보다 쉬울 것이다. 저는 글쓰기커녕 1년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도움을 줄 정도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도 안 했고요. 그저 제 인생, 그러니까 제 인생만 잘 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저는 1인분 정도는 한다 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염탐하기만 했거든요. 실천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남의 인생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닌 내가 보낸 시간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억이 되게 아련한 어린 시절부터 어제까지 제 모습에서 제 3자의 입장으로 제 자신을 평가하고 재조명하게 되었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그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고 읽기 쉽게 좀 쓰다 보니까 다른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 잘 읽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2024년의 그 해가, 올 한 해가 이제 반도 지나가지 않는 채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벌써 책을 5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저는 책 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책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를 돌아보면서 제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되고 책을 읽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읽은 책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책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좀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에 자그맣게 좀 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책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제 책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아빠는 어떻게 300억 부자가 되었을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빠가 정말 저에게 주신 마인드가 있고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아빠와 저만의 스토리들을 가득 담았고,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은 아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들을 제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본 저의 시선으로 아빠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책입니다. 난 아빠가 절대 계획적이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다들 어리벙벙한 상황에서 아빠가 입을 열었다. 무작정 일을 실행하는 건 없어. 난 무조건 계획하고 실행해. 무계획처럼 보이겠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계획들을 전부 그리고 있어. 난 생각하면 바로 계획을 세워. 그리고 그 계획들을 주저함 없이 바로 실행해.
미루는 건 절대 없어. 아빠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계획과 실천의 사이의 텀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계획적이지 않다고 보여졌던 것이다. 아빠는 무슨 일을 하든 미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 최대한 바로바로 해치워버리고 싶어 하셨다. 하기 싫고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전에 바로 해치워버리는 것이 해야 할 일들을 해치워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 난 아빠처럼 계획한 것들을 바로바로 하는 습관은 없어서 마감 기한까지 최대한 미루는 일들이 꽤 있다. 물론 계획 안에서 일을 차근차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들, 목표한 것을 이때쯤 하자라고 하기보다 바로바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남들보다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책 쓰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게으름. 저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었어요. 원래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뭐 그래도 제가 운동은 좋아해가지고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도 촉박하다. 나한텐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동하고 이제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나 맨날 보던 인스타그램도 안 보게 되고 진짜 내가 이 시간들을 쓸 수 있었네? 내가 종종 맨날 바쁘다고만 했지만은 생각보다 바쁜 게 아니었다. 짤막한 시간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시간 활용에 대한 편견도 깨트릴 수 있었고 또 글을 한 번 더 쓰게 되면서 기자 생활을 안 한 지도 2,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글을 적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글을 좀 그래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 글 쓰는 법도 공부하고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인풋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23년도에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 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읽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